안녕하세요, 까까TV의 저는 까까 로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채널을 더 열심히 키워서 추후에 1000명, 10,000명 구독자님들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풍성한 상품으로, 풍성한 이벤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벤트 상품은 추후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또 녹화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오프닝 없이 오늘 깔 거리를 예고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격렬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까까TV!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리지널 원작에서는 볼 수 없는 캐릭터예요. 2018년 봄에 출시되었던 드래곤볼 대전 액션 게임 파이터즈 Z. 이 게임 전용으로 나온 오리지널 캐릭터 인조인간 21호입니다. 짜자잔! 그동안 시큼한 남자놈들 피규어만 소개하다가 드디어 까까TV에도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성 피규어께서 왕림을 해주셨어요. 이제 실제 여자 사람 게스트만 모시면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녀석이 파이터즈에만 나오는 캐릭터라서 그런지 피규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까보려고요. 제품의 태생부터 살펴볼게요. 그래, 넌 어디서 온 놈이냐? 제1복권이고요. 현황판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복권입니다. 안드로이드 배틀 제1복권이고요. 2019년 4월에 나왔어요.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구성품들 역시 거의 인조인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뜬금없이 손오공은 왜 또 끼워놨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소개했던 브로리 복권부터는 이제는 박스를 아무리 돌려봐도 반프레스토 로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부터는 크랭킹에서 나온 제품이라거나 반프레스토 로고가 새겨져 있는 제품들 제외하고는 전부 반다이 스피릿이라고 정정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반스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자, 상품 소개로 돌아와서 지난번 소개한 독한 배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상품들은 모바일 게임과 반다이 스피릿의 콜라보 상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콘솔 게임과 반다이 스피릿의 콜라보 상품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게임과 피규어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적 이익이 전혀 다른 구조의 게임 회사와 피규어 회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 예전에 춤을 잠깐 췄었습니다. 그때 라이벌 팀과 콜라보를 해서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외로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서로 할 일은 해야 되는데 A도 지켜야 되고 기분이 상할까봐 눈치도 봐야 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 결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콜라보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콜라보를 성사시키려고 얼마나 두 회사에서 많은 인력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왔다 갔다 했겠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 21호는 그렇게 콜라보로 이루어지게 돼서 태어난 상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뽑냐? 이번엔 70개의 티켓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한 배틀과 마찬가지로 콜라보상이라는 네이밍으로 된 이 티켓을 뽑으셔야 가능합니다. 똑같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확률은 35분의 1, 독한보다는 약간 더 좋아졌네요. 자, 박스 아트는 반다이가 항상 그렇지만 심플하고 딱 제품만 강조했어요. 언박싱 들어가 보죠. 역시 돈다이스러운 원가 절감 포장. 단촐한 구성이에요. 하나둘씩 소개해 보면서 까보자. 먼저 베이스는 이번에도 클리어를 썼는데 인조인간 캐릭터라고 레드리본 모양으로 만들었고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공간도 많이 안 먹고 요 근래 반다이가 만들어준 베이스 중에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보조기둥은 두 개나 들어있는데 하나는 본체 받침용이고 이 녀석이 머리카락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머리칼 받침용으로 하나 더 있네요. 가장 중요한 본체이고요. 무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반프에서 못 보던 부분이 있어요. 팔찌하고 발찌, 목에 달려있는 액세서리까지 이게 전부 피규어랑 안 붙어있고 움직입니다. 이건 아마 파손을 걱정해서 일부러 따로 뽑아내서 만든 것 같아요. 빠지진 않습니다. 문제의 꼬리는 부품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 캐릭터를 토리야마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이뻐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꼬리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왜 이쁘고 섹시한 여자 엉덩짝에다가 이런 흉측한 걸 달아놨냐고. 이게 최선이었어? 그럼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품 비주얼을 만나볼게요. 제품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일단 여성 캐릭터라 그런지 볼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크기는 높이 기준으로 약 23cm. 이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첫 시간 소개한 브롤이 제외하고 얘들이 뭐 짜놓은 것 같이 거의 다 높이가 이 크기예요. 반다이 회사 내에 무슨 정해진 규격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 가격대는 5만원에서 7만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콜라보상이고 두 개나 들어있는데도 같은 복권으로 나온 17호, 18호보다 가격대가 더 나가요. 복권 라인의 모든 제품들이 해외 한정으로 나왔는데 유독 이 제품만 주목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저도 매장에서 얘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이유는 주간을 빼놓고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함께 나온 피규어들보다 이 녀석이 압도적으로 이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캐릭터 피부 자체가 핑크핑크하다 보니까 대단히 화사한 느낌이에요. 거기다 역동적인 포징인데도 프로포션이 전혀 어색스럽지가 않습니다. 메가하우스에서도 이 녀석이 나올 예정인데 반다이가 최고 조형의 자리를 선수친 것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포즈도 포즈건이와 이 검정색 눈자위가 도드라진 눈망울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아주 일품이에요. 지지대를 하나 더 써서 받치고 있는 머리카락도 그 비주얼 값을 합니다. 아주 풍성해요. 초사이어인 3를 이렇게 만들어주란 말이다. 돈다이. 자, 아쉬운 건 피규어 자체가 꽤 무게가 나가는 편인데 지지해주고 있는 지지대가 너무 헐거운 느낌이에요. 뽑기운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매장에 있는 샘플도 까면서 느꼈던 건데 어김없이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피규어 외에 21호라는 캐릭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어쩌면 정말 생소한 비주얼이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저거? 드래곤볼 맞아?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매장에 샘플을 전시해 놓은 거를 보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인부 여자 버전이다. 마인부가 여자가 됐다. 이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원래라면 처음 소개했던 모습대로 흰 가운을 입은 도도한 여박사 같은 이미지인데 전투 모드로 들어가면 정말 뜬금없이 여자부 같은 비주얼로 변해요. 심지어 상대를 과자로 만들어 먹는 능력, 그걸 먹으면 파워업을 하는 설정까지 흡사합니다. 다만 성격은 좀 달라요. 부는 단순한데 반해 이 캐릭터는 대단히 도도하고 도발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격의 여성은 취향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거든. 그럼 뭐가 취향이냐고? 그건 알아서 뭐하게. 대부분 18호 같은 캐릭터의 여성을 되게 많이 취향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감당을 못해요. 그런 성격은. 그건 천천히 다음에 여유가 될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호호호호호호, 피규어 전투력 측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1호 피규어 그녀의 전투력은 과연 얼마일까요? 까까한테서만 작동하는 스카우터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호호호호호호호, 하지메 마시오카! 대중성은 이 녀석 같은 경우 피규어 말고 인지도로 측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21호라는 캐릭터 자체를 생각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끔 매장에서 커플분들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야, 이건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봐. 이 대화가 뭘 뜻하는 거냐면 나한테 어서 나서서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 다 들리는 목소리로 대화하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21호 보고 저런 대화를 나눈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뭘 뜻하냐? 이게 콘솔 게임에만 나온 캐릭터고 새롭게 디자인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매력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보통은 관심이 없으면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를 않거든. 근데 21호 보고는 얘는 누구예요? 라고 묻는 분들은 대단히 많이 만났어요. 이건 뭐냐면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주위에서 치근덕대는 것처럼요. 이 인조인간 복권을 하시면 피규어 말고 굿즈들, 클리어 파일이라든가 수건 등도 나오는데 랜덤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의외로 18호보다 21호 쪽 상품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빌런 포지션으로 나왔는데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화가 많이 되었는데
아직 안 나온 제품들이 양산화가 돼서 나온데도 이 녀석만큼 잘 나올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 21호 피규어를 하나만 고르라면 망설임 없이 이 녀석이 원픽입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다만 콘솔 게임에서 나온 오리지널 캐릭터라는 점에서 게임을 아예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듣보잡 캐릭터 취급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는 점수가 까이겠네요. 그래서 대중성 점수는 5점 만점에 3.9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퀄리티인데 후에 소개하겠지만 같이 나온 17호, 18호에 비해 퀄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제 생각에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한 여의봉 손오공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엄청 뛰어난 퀄리티로 뽑아낸 제품은 아니에요. 그 캐릭터의 감성을 욕심 부리지 않고 딱 절제해서 뽑아낸 느낌이 아주 커요. 도발적인 표정과 풍성한 머리칼의 느낌, 핑크 색깔의 매끈한 피부에 잘록한 허리, 탱크탑을 걸친 풍성한 가슴 표현, 이게 상대적으로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는 하체에 비례해서 묘한 조화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제가 여성 캐릭터들 피규어를 가슴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드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건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여성인데도 전투를 하는 인물의 피규어 같이 그림을 잡아놓은, 즉 포징이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도색 같은 게 그렇게 깔끔하다고 말하기엔 어려운 수준이고 탈 반다이급은 아니라서 퀄리티 점수는 크게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3.5점으로 책정. 자, 희소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품 자체는 물량은 넉넉한 편이에요. 그런데 반다이가 이걸 파이터즈 일회용으로 써먹고 버릴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서 다른 시리즈에서도 등장시켜서 사리곰탕처럼 제대로 우려먹을 것이냐, 이걸로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아요. 도리어 같이 나온 히어로즈 월드 콜렉터블에 나온 이 녀석 같은 경우엔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게 슈퍼 레어거든요. 이것만 비싸. 같은 라인 중에요. 제가 지난번 GT하고 관련된 피규어가 이제는 드물게 나오지 않겠냐고 독한 배틀 리뷰 때 예측을 했는데요. 얼마 안 지나서 진짜 거짓말같이 11월에 새로운 드래곤볼 GT 제1복권 발매 소식이 뜨더라고요. 완전 진짜 개뻘쭘해지더라고. 뭐 저를 오래 아시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아신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엉터리라고 할 거 아니야. 월드컵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 말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걸 점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고 피규어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코너인데, 이 점수를 높게 주고 낮게 주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수를 매기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제 정보력에 의한 주관이니까 그냥 쇼로 보고 즐겨주셨으면 하고요. A만 갖추고 이야기 해주신다면 저한테 댓글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희소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판단하기 어정쩡하다고 느낌이 드는 매물들이 있다면 그건 과감히 패스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저는 리뷰라는 걸 정보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이야기를 도박사처럼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건 리뷰어로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녀석 희소성 총평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희소성을 패스했기 때문에 이 콜라보상 21호 외에 같이 나온 라스트 원 21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놀이로 나왔는데 이게 원작에서는 선 버전의 모습입니다. 이것마저도 부처럼 자아에 따라 몸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재미있는 설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전 이 라스트 원상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반다이 스피릿 사업부에 있었다면 라스트 원상은 처음 등장할 때 안경 쓰고 가운 걸친 모습으로 내놓자고 했을 건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뽑으려고 다들 끝까지 마음에도 없는 완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21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피규어를 떠나서 드래곤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본 재미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모해하라고 하죠.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남성 캐릭터를 여성화시켜서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드래곤볼이 아닌 타작품에서 대박을 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페이트의 세이버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드래곤볼에서 21호가 이 모해아를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엔 좀 아까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 이벤트 영상 댓글에 제 채널에 바라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쭉 댓글들을 정독을 했어요. 과연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거를 끌어내고 싶어서 일부러 이벤트 조건에 넣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놀랍고 정말 큰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바람을 이뤄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 채널을 손에서 놓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벤트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물품 종류를 한번 건드려 볼까 해요. 월드 콜렉터블 종류를 건드려 볼까 하고요. 이게 제품이 작아가지고 사실 카메라 바를 잘 받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해보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까까에게 돌아와 원기옥이라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드래곤볼 피규어를 깔 때까지 저의 쇼는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